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주 평범한 화요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약간 나른해진 상태로 직장 동료들이나 혹은 가끔 만나는 지인들과 커피 한 잔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화기애애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문제될 것도 없는 아주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미묘하게 선을 넘는 말을 내뱉습니다.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툭 한 마디 던지는 겁니다. 어휴, 오호 씨는 참 속도 편해. 나 같으면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닐 텐데 멘탈이 좋은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 혹은 이런 식입니다. 내가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평소에 옷차림 좀 신경 쓰는 게 어때? 참, 본인만의 확고한 개성이 있네. 뭐 나쁜 뜻은 아니야. 농담인 듯 조언인 듯 아주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명백히 나를 깎아내리고 찌르는 뾰족한 가시가 숨어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가장 먼저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에는 끈적한 식은땀이 배어나오고 얼굴은 불을 지핀 것처럼 확 달아오릅니다. 호흡은 얕아지고 빨라지죠.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지금 뭐라고 했어? 왜 갑자기 나한테 저런 무례한 말을 하지? 여기서 내가 화를 내면 분위기 이상해지겠지. 수만 가지 생각이 엉켜서 스쳐 지나갑니다. 당장이라도 정색을 하고 날카롭게 받아쳐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납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색한 공기를 망칠까봐 혹은 나 혼자 속 좁고 예민한 사람으로 몰릴까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나를 찌른 그 사람 앞에서 억지로 입꼬리를 부들부들 떨며 올려버리죠. 바보같이 헛웃음을 흘려버리고 맙니다. 하하, 네, 제가 좀 그렇죠 뭐 하고 나의 존엄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면서 말입니다. 진짜 고통은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밤 11시 어두운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낮에 있었던 그 수치스러운 상황이 마치 고화질 영화 필름처럼 생생하게 무한 반복으로 돌아갑니다. 상대방의 비열한 웃음, 그리고 바보같이 굽실거렸던 나의 목소리까지 말이죠. 아, 그때 왜 바보같이 웃었지? 정색하고 한마디 쏘아붙였어야 했는데 아까 그 타이밍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받아쳤으면 완전히 그 인간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불을 뻥뻥 걷어차고 베개를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샤워기 아래에서 물을 맞으며 상상 속의 통쾌한 복수극을 수도 없이 펼쳐봅니다. 상상 속의 나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최고의 달인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이미 그 사람에게 만만한 호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 나는 왜 항상 당하고만 살고 내 감정 하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까? 내 성격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결국 또 내 탓을 하며 뜬 눈으로 억울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다음날 그 사람을 마주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위가 쓰리고 출근하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자책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 얼어붙어서 반격하지 못한 건 여러분이 바보 같아서도 아니고 성격이 나약하거나 소심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왜 무례한 사람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마는지 그 억울하고 답답했던 상황을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를 탓하던 그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게 해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일부터 당장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무례한 사람의 길을 단숨에 꺾어버리는 뇌과학적 대화법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뱉을 수 있는 정확한 대사와 행동 지침을 드릴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3가지 방법 중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의 멘탈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뒤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3번째 방법을 알고 체화하게 나면 앞으로 그 어떤 무례한 인간을 만나도 결코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여유롭게 통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는 명백한 공격을 받았을 때 당당하게 맞서 싸우지 못하고 내 감정을 숨긴 채 바보처럼 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확실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얼어붙고 심지어 바보처럼 실실 웃어버린 것은 절대 여러분의 성격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말 대꾸할 용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평소 소통 능력이 떨어지거나 눈치가 없어서 벌어진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니, 그럼 왜 저는 매번 당하고만 있나요? 왜 제 입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뇌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뛰어나게 생존 본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온 우리 인류의 뇌, 그 깊은 곳에 각인된 아주 강력하고 끈질긴 생존 시스템 탓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시간을 아주 오래전 인류가 처음 탄생했던 원시 시대로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리 조선들은 거친 대자연 속에서 맹수들의 위협을 매일같이 피하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덩치 큰 메모드가 뛰어다니고 사나운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그 무서운 초원에서 나약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날카로운 발톱이나 두꺼운 가죽이 없었던 인간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무리지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부족 사회에 소속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무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부족원들의 눈밖에 나서 혼자 무리 밖으로 쫓겨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끔찍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거나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홀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아주 긴 진화의 과정 속에서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법칙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바로 집단 안에서의 갈등을 무조건 피하라는 강력한 지상명령입니다. 상대방의 말 때문에 내 기분이 나쁜 것, 내 알량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뇌의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목표는 오직 하나, 여러분을 이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고대인의 뇌 구조를 그대로 가진 채로 화려하고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의 직장, 조용한 학교, 웃음이 오가는 동호회 모임, 겉보기엔 매우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이곳을 원시시대의 위험한 부족 사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평화로운 티타임 중에 여러분에게 뼈있는 농담을 던지거나 교묘하게 선을 넘는 무례한 짓을 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미친 듯이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편도체는 우리 뇌의 화재 경보기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외부의 아주 미세한 위협이나 공격적인 뉘앙스를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귀가 찢어질 듯한 경고음을 울리죠. 삐용삐용, 큰일 났어, 갈등이 발생했어, 이대로 가단 무리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이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는 순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뇌의 부위, 즉 전두엽의 기능은 그 즉시 셔터를 내리고 차단되어 버립니다. 눈앞에 진짜 불이 났는데 한가롭게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한 세 가지 원초적인 방어 기제 중 하나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얼어붙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공격이 아주 교묘할 때, 대놓고 심한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농담인 척 웃는 얼굴로 나를 깎아내릴 때 우리의 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여기서 밥상을 엎고 주먹을 쥐고 싸우자니 나 혼자 예민하고 사회성 없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직장이라는 무리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도망치자니 그건 역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일입니다.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뇌가 선택한 가장 안전하고도 눈물겨운 생존 전략이 바로 얼어붙기와 동조하기입니다. 순간적으로 숨을 죽이고 어색한 공기와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이 거대한 무리에서 쫓겨나는 사회적 죽음을 피하기 위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꼬리를 강제로 끌어올려 버립니다. 억지 웃음을 짓게 만들고 갈등 상황을 서둘러 무마시키려 필사적인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항복했어. 나는 이 집단의 평화를 절대 깨고 싶지 않아. 라고 온몸의 세포를 동원해 백개를 흔들며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불을 걷어차며 주먹을 쥐고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나는 왜 바보같이 웃었을까? 나는 왜 이리 등신 같을까? 라고 뼈아프게 자책하는 대신 이제부터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뇌가 나를 사회적 고립에서 구하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열일했구나. 고생했다, 내 뇌야 라고 말입니다. 그 억지 웃음은 결코 여러분의 나약함이나 비겁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수십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완벽하게 최적화된 뇌의 자동 반사적인 방어막이 아주 훌륭하게 작동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만만한 호구가 아니라 단지 진화의 위대한 법칙에 아주 충실하게 반응한 훌륭한 생존자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죄책감과 억울함, 자괴감의 짐을 이 순간부로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애쓴 뇌 때문이니까요. 자, 우리가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통쾌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 무조건 얼어붙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이 오래되고 시끄러운 화재 경보기를 최신식 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할 차례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도발 앞에서도 이성적인 전두엽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단숨에 분위기를 압도하여 상황을 역전시키는 방법. 그것을 뇌과학과 심리학의 원리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 얼어붙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상대방, 즉 무례한 사람의 뇌 속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심리학과 뇌과학의 교차점에서 찾아보면 아주 충격적이고도 통쾌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남을 닦아내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흔들고 자신이 우위에 섰다는 권력감을 확인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뇌에서 강렬한 쾌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어쩔 줄 몰라 하며 억지 웃음을 지을 때 그들의 뇌 속에서는 마치 슬롯머신에서 잭팟이 터진 것처럼 짜릿한 도파민 보상 회로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너보다 우월해. 라는 얄팍한 우월감을 섭취하며 살아가는 아주 가엾고도 유치한 감정의 뱀파이어인 셈입니다. 심리학의 아주 유명한 법칙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기대 위반 이론입니다. 사람의 뇌는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대본을 써놓고 예측합니다. 무리한 공격을 던지는 사람의 머릿속 대본은 아주 뻔합니다. 내가 이렇게 찌르면 쟤는 분명 상처받고 쩔쩔매거나 아니면 발끈해서 화를 내겠지.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반응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도파민 중독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단숨에 그들의 길을 꺾어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애써 써놓은 뇌 속의 대본을, 그 얄팍한 패턴을 산산조각 내버리면 됩니다. 상대방의 뇌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대 위반의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평범한 직장인 A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씨의 부서에는 항상 교묘하게 사람을 긁는 밉상 김 과장이 있습니다. 김 과장은 회의 시간마다 A씨의 의견에 아유, A씨는 참 이상주의자야. 현실 감각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라며 모욕을 줍니다. 평소에 A씨라면 얼굴이 붉어진 채 아, 네, 제가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겠죠. 김 과장의 뇌는 역시 내 공격이 먹혔어라며 승리감에 도취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 상황을 부엌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엌 조리대 앞에 서 있는데 불 위에서 펄펄 끓고 있는 아주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확 던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뜨거운 냄비가 바로 김 과장이 던진 무례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A씨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도 모르게 화들짝 놀라며 그 펄펄 끓는 냄비를 맨손으로 엉겁결에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 뜨거워 하며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혼자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적 대화법을 장착한 새로운 A씨는 다릅니다. 김 과장이 뜨거운 냄비를 휙 던지는 순간 A씨는 그 냄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가볍게 몸을 뒤로 한 발짝 빼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펄펄 끓는 그 냄비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내동돼 잊혀집니다. 바닥은 엉망진창이 되고 뜨거운 내용물은 사방으로 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A씨의 손은 단 1mm도 데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김 과장의 뇌에서는 엄청난 혼란, 즉 인지부하가 발생합니다. 왜 안 받지? 내가 던졌는데 왜 당황하지 않고 피하는 거야? 뇌의 회로가 엉키고 멈춰버리는 이른바 뇌정지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던진 무례함이라는 오물이 상대방에게 묻지 않고 오히려 바닥에 나뒹굴며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 이제 그 더러운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사람은 공격을 받은 A씨가 아니라 냄비를 던진 김 과장 본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시장 바닥의 상황으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끌벅적한 시장 바닥에서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을 향해 시궁창 구석에서 파낸 진흙 묻은 더러운 공을 던집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 공이 내 옷에 묻을까봐 당황하며 맨손으로 그 더러운 공을 쳐내려다 온몸에 진흙을 묻히고 말았습니다. 내가 방어하려다 오히려 내 존엄성이 훼손된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고수들은 그 진흙 묻은 공이 날아올 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저 공이 내 발밑에 툭 떨어져 대굴대굴 구르도록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내 발밑에 떨어진 그 더러운 공을 물끄러미 한번 쳐다보고 공을 던진 그 사람의 얼굴을 아무런 표정 없이 한번 쳐다볼 뿐입니다. 당신이 방금 나에게 쓰레기를 던졌고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이 쓰레기는 이제 온전히 당신의 몫이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뇌과학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대했던 당황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완벽한 침묵과 관찰이라는
기대 위반을 선물하는 순간 상원의 주도권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무례한 사람의 뇌는 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처리하기 위해 과부하다 걸리고 결국 스스로 당황하여 횡설수설 하거나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무리함은 던진 사람의 것이지 결코 맞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입에서 나온 쓰레기를 내 주머니에 주워 담고 밤새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그저 바닥에 떨어지게 놔두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우아하고도 치명적인 뇌과학적 반격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얄미운 그 인간 얼굴을 마주하면 또다시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당장 출근해서 혹은 이번 주말 모임에서 그 사람을 마주쳤을 때 바로 입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행동 지침 3가지를 지금부터 머릿속에 완벽하게 세팅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액션 플랜 중 마지막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모든 공격을 원천 차단할 마법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주세요. 자, 이제 그 지긋지긋한 무력감에서 벗어나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시간입니다. 내일 당장,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일상을 파고드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뇌과학적 대화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위로나 마음을 넓게 가지라는 식의 뻔한 조언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입과 행동, 그리고 뇌의 스위치를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 아주 정확한 액션 플랜을 제시해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3초의 정적과 반사 질문 던지기입니다. 우리가 무리한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그 즉시 어떤 반응이든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색하게 웃어버리거나 당황해서 변명하거나 혹은 울컥해서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는 것 모두 상대방의 뇌가 간절히 원하던 도파민 보상입니다. 내일부터는 누군가 선을 넘는 농담이나 교묘한 비꼬기를 시전할 때 절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천천히 1, 2, 3을 세십시오. 이 3초의 정적이 핵심입니다. 이 3초 동안 여러분의 뇌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맹수의 위협을 감지하고 왱왱거리던 감정의 뇌, 편도체의 사이렌이 잦아들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비로소 부팅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상대방의 눈동자가 아니라 미간이나 코끝을 빤히 쳐다보세요. 눈을 맞추기 부담스럽다면 상대방의 콧등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3초가 지났다면 표정의 변화 없이 아주 건조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질문하세요. 팀장님, 방금 하신 말씀 정확히 어떤 의도로 하신 건가요? 혹은 제가 방금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뇌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집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던진 무례한 쓰레기가 여러분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허공이 멈춰서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내뱉었던 자신의 공격적인 언어를 이성적인 논리로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때 뇌과학적으로 상대방의 뇌에서는 엄청난 인지 부하가 발생합니다. 도파민이 솟구치려던 찰나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오히려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농담이라고 얼버무려야 하나? 내가 선을 넘었나? 스스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3초를 기다렸다가 공을 다시 던졌을 뿐인데 쩔쩔매는 쪽은 순식간에 상대방으로 뒤바뀝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정 탈색하기, 즉 객관적 통역사 되기입니다. 가장 악질적인 무례함은 항상 걱정, 조언, 농담이라는 예쁜 포장지에 쌓여서 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며 오히려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이죠. 이럴 때 분노하거나 억울해하며 감정적으로 방어하려 들면 여러분은 영락없이 속 좁고 예민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고 맙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대방의 말에서 감정과 핑계를 쏙 빼버리고 아주 뼈대만 남은 건조한 팩트로 통역해버리는 기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 명령하기, 어펙트 레이블링의 응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숨겨진 공격적인 의도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어 객관적인 사실로 언어화하는 순간 감정적이었던 뇌의 회로가 이성적인 논리 회로로 강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휴, 오호 씨는 참 옷 입는 스타일이 독특해. 뭐 나쁜 뜻은 아니고 개성 있다는 거지 라고 묘하게 긁는다면 웃지 마세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통역해서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대리님 말씀은 지금 제 옷차림이 대리님 보시기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신다는 뜻이군요.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거 맞나요? 또는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잔소리와 인신공격을 섞어 던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세요. 선배님, 그러니까 지금 제 업무 처리 속도가 늦어서 선배님이 피해를 보실까봐 불안하고 화가 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대방이 쳐놓은 선이라는 방패를 박살 내버리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찌질한 의도가 이렇게 날 것 그대로 밝은 형광등 아래에 까발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숨은 의도를 정확하고 건조하게 통역해버리면 그들은 방어 기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뇌가 하얗게 질리게 됩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라며 허둥지둥 변명하기 바빠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변명을 들으며 그저 속으로 여유롭게 미소 지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 제가 영상 초반부터 강조했던 여러분의 멘탈을 근본적으로 비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방법은 메타인지 관찰자 시점, 즉 영혼 없는 로봇되기입니다. 앞선 두 가지 방법이 상대방의 공격을 튕겨내는 방패와 창이었다면 이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 뚫리지 않는 거대한 투명도만으로 피신시키는 궁극의 생존 기술입니다. 무례한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이 고통받는 이유는 그 대화의 판안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던지는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받고 내 가치를 평가받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뇌를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초감각적 관찰자, 즉 내 상황을 제3자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메타인지 메타 코그니션을 완벽하게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내일 직장이나 모임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나 대화 상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저명한 생물학자이고 눈앞에서 떠드는 그 사람은 아주 흥미로운 관찰 대상. 예를 들어 유리관 속에 갇힌 도파민 결핍증에 걸린 불쌍한 실험주의거나 게임 속에 의미 없는 NPC 보조 캐릭터라고 상상하십시오. 상대방이 또다시 선을 넘고 시비를 건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하, 저 실험쥐가 오늘 도파민 보상이 아주 고픈 모양이군. 내 반응을 뜯어먹고 자존감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네. 뇌의 편도체가 아주 심각하게 고장난 불쌍한 개체야. 이렇게 철저하게 관찰자 시점으로 상황을 분리해내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갈등 상황을 더 이상 나에 대한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고 오히려 타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어떠한 미세한 표정 변화나 감정의 동요도 보여주지 마세요. 눈의 초점을 약간 흐리고 영혼을 완전히 빼버린 로봇처럼 이렇게만 대답하십시오.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들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제로, 화난 기색제로, 슬픈 기색제로 완벽한 감정의 진공 상태. 이것이 무례한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처벌입니다. 도파민 중독자인 그들에게 무반응은 곧 굶어 죽으라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어떤 감정적 타격감도 주지 못하는 텅 빈 벽을 마주하게 되면 상대방의 뇌는 극심한 좌절감과 흥미 저하를 겪게 됩니다. 결국 쟤는 진짜 재미없는 애네, 찔러도 반응이 없네라며 스스로 백기를 들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감정 에너지 단 1g도 낭비하지 않은 채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일부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3초의 정적, 객관적인 통역, 그리고 영혼 없는 관찰자 되기. 이 무기들을 머릿속에 장착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그 누구 앞에서도 만만한 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의 두 눈을 똑바로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나약하거나 눈치가 없거나 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동안 무례한 사람들의 뾰족한 말들에 상처받고 혼자 아파했던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다정하고 타인을 깊이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기 싫어하는 그 아름다운 본성 때문에 정작 가장 1순위로 보호받아야 할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억울한 생채기가 나는 것을 묵묵히 견디오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고귀하고 따뜻한 배려심을 무례한 타인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데 가장 먼저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뇌과학적 대화법과 세 가지 액션 플랜은 타인을 공격하고 짓밟기 위한 얄팍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나라는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자들에게 아주 단단하고 우아한 방패를 들어올리는 과학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례함은 언제나 그것을 입 밖으로 던진 사람의 몫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더러운 쓰레기를 맨손으로 주워 담지 않는 이상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딜 가나 존중받아 마땅하며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평가받을 이유가 없는 그 자체로 온전하고 빛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절대 깎아내리지 마세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얄미운 얼굴이 하나쯤 있으실 겁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족 모임에서 최근 여러분을 가장 답답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 인간이 여러분에게 던졌던 가장 선 넘는 말이나 짜증, 나는 행동이 있다면 혼자 입을 킥하며 소갈이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 영상 댓글창에 편하게 모두 털어놓으세요. 여러분의 분노와 억울함을 활자로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에서는 엄청난 해방감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의 마음을 뇌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통역해드리며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댓글창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활짝 열려있는 가장 안전한 대나무 숲이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폰에 쥐어드린 이 뇌과학적 방패가 여러분의 무거운 일상을 조금이나마 가볍고 통쾌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완성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파민 보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단단하게 치유해줄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심리뇌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마주칠 그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의 당당하고 눈부신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